네, MBN의 박재인 전무입니다. 주가 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2,300을 넘었었습니다. 주가가 너무 올라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일부 부자들 사이에서는 ETF라는 상장 지수 펀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은행 강남 PB센터의 고재필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ETF가 이제 글로벌 투자의 하나의 투자의 하나의 대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ETF가 어떤 상품입니까? ETF는 Exchange Trade Fund의 약자로서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불리웁니다. 특정한 벤치마크, 즉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되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인데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매매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인덱스 펀드하고는 유사하지만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가 된다는 점에서 인덱스 펀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펀드의 구성은 해당 지수에 포함된 상품의 바스켓과 동일한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해당 지수보다 변동폭을 크게 만든 레버리지 펀드, 레버리지 ETF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한 해당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면서 수익을 내는 리버스 ETF도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산운용사가 브랜드를 붙여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타이거, 킨덱스 등의 이름으로 이제 발행이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아이쉐어, 뱅가드, SPDR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지면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ETF에 개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한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지수는 올랐는데 안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그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요거는 일정 그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을 줄일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인덱스 펀드보다는 인덱스 펀드는 종가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ETF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 투자자들은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는 종목들을 이렇게 쭉 사서 지수에 추종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쉽게 그냥 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그냥 삼으로써 종목을 그냥 바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전부 다 지금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ETF 그 투자하려면은 어디 은행을 갑니까? 아니면 증권사를 가야 됩니까? 요즘에는 은행, 증권사 다 이제 매매가 가능하긴 한데요. 일단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께서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관련된 ETF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ETF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수에 대한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추종을 하게 되면 주식 ETF가 되는 거고요. 채권시장에 추종하는 ETF면 채권 ETF가 되는 것이고 원자재 지수에 추종을 하게 되면 원자재 ETF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 지수를 추종을 한다. 그러면 해외 ETF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내 주식시장에 관련된 ETF뿐만이 아니고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수에 관련된 ETF들이 현재 나와 있고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를 해갖고 결국 이제 수익이라는 이제 세금을 또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세금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세금을 말씀을 드릴 때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ETF와 해외 주식시장을 통해서 매매하는 ETF가 과세가 다릅니다. 먼저 국내 시장에서 매매하는 ETF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종 지수가 국내 지수인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 일반 종목 주식을 매매를 할 때는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붙거든요. 네. 요건 증권거래세가 면제입니다. 예.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라고 하더라도 추종 지수가 해외 지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매도 차익에 대해서 15.4%의 과세가 되고 양도 차익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과세에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해외에 상장이 되어 있는 ETF를 매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쉐어, 뭐 뱅가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해외 지수,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이 되어 있는 ETF를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을 1년 동안 쫙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그게 수익 통산이라는 건데요. 두 개를 합쳐서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2년도에 국세청에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양도소득 신고가 개인별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요. 250만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거액자산가들이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22%의 양도소득세만 내시면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거액자산가, 내가 이제 금융종합과세 그 2천만 원 초과자다라고 하시면 해외 쪽에 투자를 하실 때는 해외 ETF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그 ETF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그런데 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ETF는 주식시장의 상승에 배팅하는 또 하락에 배팅하는 또 한 가지는 또 원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산의 포트폴리오처럼 ETF도 각종의 ETF를 분산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아까 ETF 뭐 세금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좀 투자에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를 띠면서 벤치마크의 변동성을 키우는 레버리지 ETF의 발행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ETF인 경우에는 투자한 벤치마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만큼의 이익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고 나서 내 이 벤치마크가 마이너스가 났다가 제자리에 도달한다라고 놓고 보면 마이너스 날 때도 2배의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2배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가 거기서부터 2배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찾아오더라도 지수는 제자리에 찾아오더라도 내 ETF는 제자리에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키우는 레버리지 ETF인 경우에는 이 부분과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ETF가 상장 ETF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거래가 잘 안 되는 ETF들이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ETF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해서 해당 증권회사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동성을 공급을 할 때 순자산 대비해서 약간 높게 또한 낮게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는 총 거래량이 적은 ETF인 경우에는요,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NAV를 이제 순자산 가치라고 합니다. ETF의 순자산 가치와 현재 가격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인 경우에는 환 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인지 환이 오픈되어 있는 상품인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 해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서 해외 ETF인 경우에는 투자에 나서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품이 상당히 복잡한데 은행 창구에 가면은 뭐 설명은 잘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행 창구든 증권사 창구에 가시면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고 팀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ETF 투자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